조조를 지인에게 추천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다. 다른 소년 만화들은 연재가 끝나고 나면 세계관에 여러가지 설정들을 추가하거나 스피노프를 통해 업그레이드로 확장한다든지 과거편을 통해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라면 조조는 유독 직진을 추구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독자들은 이 직진의 흐름에 몸을 맡겨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작가가 깔아둔 세세한 설정들을 놓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셀프 오마주를 통해 이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며 상기시키게 만든다. 그러니까 각 시리즈마다 다른 매력이 있다 라는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 간의 관계라는 뿌리를 제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찾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물론 이 작품도 소설이나 스피노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선을 아예 다른 평행세계처럼 만들어 봐도 되고 안 봐도 괜찮다는 배려를 해준다. 이러한 배려들은 세세히 캐릭터에 대해 파고든다기보단 전체 세계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지인에게 영입할 때 쓰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말인 인간 찬가는 작가가 처음부터 인간 찬가를 직접적으로 주제로서 내세웠다기보단 흘러가다 보니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 이러한 인간 찬가는 시리즈마다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위대하다는 말을 나타낸 것인데 왜 인간이 위대한지를 자세하게 풀어주진 않는다. 단지 보고 느끼게 만드는 심플함을 택했다. 지구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인간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외계인이나 미스테리한 생명체와 종족 간의 결전을 통해 승리해서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인간 찬가가 아닌 진짜 현실 속에서 사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크게 밑그림으로 그렸고, 여기다가 능력이라는 색을 칠함으로써 결국 능력이나 기타 흡혈귀 완전 생물을 포함시키더라도 영원히 사는 생물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이끌어내어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도 조조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작화는 취향을 많이 타는 거라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게 되고 싫으면 계속 싫어하게 돼서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지만, 반면 브금이나 처형곡 이야기를 하면 호불호가 전혀 없다. 게다가 적지 않은 에피소드들인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에게 어울리는 하나하나 브금을 부여해서 그때 그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장편 만화들은 오프닝과 엔딩이 수십 개나 돼서 만화를 깊이 파고든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몇 기 몇 쿨이었더라 하며 헷갈리게 만들고 너무 많다 보니 피로감에 젖어들게 만든다. 나 같은 경우는 가사가 있는 음악보단 가사가 없는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인데, 특히나 오브가 가사 없는 트랙리스트가 무척 많아서 평소에도 즐겨 들으며 오브를 많이 회상하곤 한다. 사람이 살아온 시대마다 유행이 다른 것처럼 만화의 유행도 계속 달라졌다. 옛날에는 선악 구분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 명확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딱딱 나눌 수 있어 조조도 3부까지는 이런 대세를 따랐다. 그러나 시대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만화도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캐릭터들의 가진 생각들이 복잡해졌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이 4부였다. 이후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선악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졌고 결국 7부에 들어와서 이것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일반적인 소년 만화들은 계단식으로 싸워가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다 보면 파워 인플레가 미쳐버려서 나중에는 영끌한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보스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데, 조조는 이러한 것을 써먹으면서도 동시에 교묘하게 피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파워업을 하는 힘은 맨 마지막에 살짝 보여줌으로써 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만화 전체의 흐름을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짊어지게 만들거나 단발성으로만 선보여 이후 시리즈에 차질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무턱대고 일단 치고받는 것이 아닌 심리전과 두뇌 싸움, 여러 제약을 통해 캐릭터의 밸런스 차이를 계속 좁히려 노력했고, 인과관계를 통해 그 캐릭터는 이 상황에 등장할 수 없다를 확실하게 못 박았다. 또한 과학이나 미신, 전설, 작가가 여행하며 직접 경험했던 것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저런 장소와 저런 일도 있구나를 통해 넓은 지적 탐구를 유발시켰다. 작가가 참고했던 책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술에서 나온 것처럼 서스펜스 기법을 조조에 담았다. 즉 먼저 인물을 던져놓고 이 인물이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는지 혹은 일으켰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이 과정을 독자와 주인공 일행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따라가는 전개 방식을 택한다. 또한 만화책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움직임을 따라가야 해서 이것은 영화가 추구하는 능동적인 움직임과 맞지 않았지만, 조조는 이러한 영화 기법을 쓰다 보니 과도하게 큰 물음표나 느낌표, 기괴한 의성어가 나온 것이고 하나의 움직임에서도 표정과 감정이 과장시켜 클로즈업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단순히 능력 배틀 만화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 입맛에 맞지 않아 나가 떨어지지만 이 방식이 마음에 들면 조조를 계속 보게 된다. 끝났다.